안녕하십니까. 농지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틈틈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화하고 있는지 우주의 생성과 변화의 원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탐구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우주론 동영상은 그동안 탐구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세 번에 걸쳐서 뉴 빅뱅 우주론의 우주 생성 5단계 중 3단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3단계 압축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우주 공간을 초기 우주라고 구분하는데, 오늘부터는 초기 우주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초기 우주에 대한 분석은 우주의 근본을 분석하는 것과 같아서 대부분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유동적입니다. 오늘 강의는 뉴 빅뱅 우주론 4번째 시간으로 변화와 인연법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제는 초기 우주의 분석 1로 정하였는데, 앞으로 초기 우주에 대한 강의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실 농지과학교실에서 설명하는 우주론에는 표준 빅뱅 우주론에서 설명이 부족한 초기 우주에 대해서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추가로 설명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뉴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였지만, 아직 내용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밖으로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의 진행을 위해서 단편적인 내용이더라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족한 것은 다음에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기 우주를 대상으로 분석할 때 처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주 자체가 새로 만들어졌으므로 초기 우주가 만들어지기까지 우주 공간에서 생성된 1차 생성물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1차 생성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분석하게 되는 내용으로 왜 그러한 1차 생성물이 만들어졌는지, 1차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작용한 우주 변화의 근본 원리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주 변화의 근본 원리가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일어나는지 변화의 방향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인간은 우주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인간 인식 구조에 대한 분석도 중요한 관심 사항입니다. 인간 인식 구조는 우주가 변화하는 과정을 분석할 때 항상 적용하는 일종의 분석 도구가 됩니다. 오늘은 먼저 분석 도구인 우주 법칙부터 살펴보고 나머지는 다음 동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인식하는 우주 변화의 첫 번째 법칙은 만물은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던 무의 상태에서 무엇인가가 완전히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면 인간의 인식 체계는 그 같은 현상을 변화라는 개념으로 인식합니다. 생성과 변화는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인식 체계에서는 차이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어떤 존재가 성질이나 상태가 바뀌어도 변화하였다고 인식합니다. 그러므로 변화하였다고 하면 무엇인가가 새로 생겼다는 것이고, 무엇인가가 새로 생기면 변화하였다고 인식합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생성 자체가 변화이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항상 변화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변화하지 않고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실제로 변화하는 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재행무상이나 일체무상은 만물은 항상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는 인식을 잘 표현한다고 하겠습니다. 만물의 변화는 첫 번째 법칙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인식이므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변화의 법칙으로 인과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변화의 주체와 객체를 구분하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던 무의 상태에서 무엇인가가 새로 생기는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나면 세상에는 하나 이상의 실제 또는 존재가 있게 되는데, 이 존재를 우주라고 구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주는 하늘에 포함되는 관계에 있게 됩니다. 우주와 하늘의 관계가 서로 포함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하늘까지 포함하여 하늘과 우주를 통틀어서 대우주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우주 안에 어떤 존재에 변화가 일어나면 변화를 만든 무엇인가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변화를 일으키는 존재를 변화의 주체라고 구분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존재를 변화의 객체라고 대응시킵니다. 초기 우주에서는 변화의 주체는 하늘이고 변화의 객체는 우주 자체와 우주 구성 존재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실 최초의 변화의 주체가 하늘인지 아니면 하늘 외에 따로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주체와 객체 사이에 형성되는 작용과 원인과 결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변화 과정에서 변화의 주체가 객체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작용이라는 개념으로 구분하고, 작용하는 내용을 원인이라는 개념으로 구분합니다. 또 객체에 변화가 일어나서 새로 생긴 것, 달리 말하면 바뀐 것을 결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현상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분석하면 변화의 주체가 변화의 객체에 원인을 작용하여 결과를 만든다고 인식하는 것이죠. 여기에 근본 법칙인 인과 법칙이 나오게 되는데, 변화의 주체와 객체 사이에 작용하는 원인과 결과로 구분하여 인식하는 구조를 통틀어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 인과의 관계 또는 인과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가야 하는 것은 주체의 작용은 주체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주체가 객체의 원인을 작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인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달리 말해 원인을 만드는 인과가 주체에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변화의 주체가 객체의 원인을 작용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결과로 만들어내는 변화가 주체에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상 변화 현상을 분석할 때 객체의 변화에만 치중하므로 주체의 변화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주체도 변화하여 새로운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은 주체도 객체도 변화하는 변화의 연속이 이어지는데, 이렇게 인과관계를 거꾸로 분석해 올라가면 최초의 변화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미 분석한 것처럼 최초의 변화는 하늘에 만들어진 원공점의 생성인데, 이 최초의 변화와 관련하여서는 변화의 주체와 변화의 원인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변화의 객체는 원공점이 생긴 곳인 하늘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법칙으로 영과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과 법칙은 변화의 주체나 객체와 경계를 이루는 주의 사이에 일어나는 작용과 변화를 분석합니다. 비록 최초의 변화를 만든 주체와 원인을 알지 못하지만 이어지는 변화에 의해 초기 우주가 만들어진 것은 엄연한 실제입니다. 초기 우주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 변화 주체와 객체 외에 다른 존재가 있으면 그것을 통틀어서 주의라고 하여 구분합니다. 그러면 항상 변화하고 있는 대우주나 우주는 변화의 주체와 변화의 객체 그리고 주의로 이루어져 있게 됩니다.
그런데 초기 우주는 하늘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하늘과 경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하늘과 경계를 사이에 두고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3차원 공간에 2차원 종이가 있을 때 종이가 공간과 경계를 이루고 있어서 종이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늘과 우주는 경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우주는 고립계로 하늘과는 에너지와 물질을 교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초기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모두 서로 경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매우 중요한 인식인데 만물은 모두 경계를 통해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호작용의 결과가 정적 평형일 수도 있고 동적 평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변화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존재 사이의 경계를 이해하였으므로 영과 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우주 존재 사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주체와 객체 사이에는 인과 법칙이 작용하고 인과의 전에는 주체에, 인과의 후에는 객체의 새로운 변화의 결과가 생깁니다. 이때 주체와 객체에 일어나는 결과는 주체와 객체와 경계를 이루는 주위에 2차적인 변화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이 2차적인 작용은 주위에 새로운 결과를 만듭니다. 이같이 2차적인 원인을 연인 또는 연이라고 하여 1차 작용의 원인과 구분합니다. 여기서 영과 법칙이 인식되는데 이같이 연인에 의해 만들어진 변화의 결과 관계를 영과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과 법칙과 영과 법칙을 묶어서 인연 법칙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인연 법칙의 작용과 결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변화에는 주체의 영과와 객체의 영과가 일어나는데 객체의 영과는 인과가 연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으므로 영과에서 중요한 것은 주체의 영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변화의 분석에서는 주체와 객체 사이에 연속되는 인과와 주체와 주위 사이의 영과를 함께 분석하여야 합니다. 영향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주 안에 있는 한 주체를 중심으로 표현하였는데 이 같은 그림이 모든 주체에 나타나면 엄청난 연결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주체와 객체 사이에 인과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객체에 일어나는 변화는 객체를 주체로 만들어 경계에 있는 다른 객체에 원인을 작용합니다. 이 같은 인과의 변화는 연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변화의 주체는 원인을 만들어 작용하는 과정에서 자체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같은 변화는 주위의 연인을 작용하여 주위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연인을 받아 변화한 주위는 또 다른 주위의 객체에게 연인을 작용합니다. 이 같은 연인의 변화도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한편 첫 번째 변화의 객체도 자신의 변화가 다른 객체의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주위에 연인을 작용하여 주위를 변화시킵니다. 이 같은 연인의 변화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인과의 사슬에서 모든 변화의 객체는 똑같은 연인 작용을 합니다. 영과 법칙의 가장 극적인 효과는 이같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변화의 과정이 어떤 단계에서 첫 번째 변화의 주체에 연인작용을 하면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같은 영과의 피드백은 객체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인과 연으로 얽혀있는 전체 변화의 과정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영과 법칙은 특히 복잡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고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소위 나비 효과는
연속 인과보다는 연과 법칙의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인연 법칙은 결정론입니다. 최초의 변화에서 원인이 작용하면 그 결과는 인과 법칙에 따라 정해져 있지요. 원인과 결과의 내용은 우주 변화 법칙이므로 연역적으로 경험적으로 예외가 없습니다. 물론 원인과 결과의 내용도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있어도 예외가 없다고 이해됩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은 결정론을 부정하고 확률론이 변화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가 존재하는 위치는 명확하게 결정할 수는 없고 오직 확률로만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파동 방정식을 풀어서 중첩되어 있는 여러 상태에서 한 상태가 일어날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양자역학이 발전해 온 과학사에서 아인슈타인은 C는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하면서 확률론을 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농기과학교실은 양자이론에서 말하는 확률과 인연의 결정이 서로 배타적이거나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변화의 주체에 대한 인식을 소홀히 한 결과이고 주체의 역할을 변화 과정에 반영하면 확률과 결정은 공존할 뿐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기도 합니다. 결정론과 확률론은 변화 주체의 역할을 변화 과정에 반영하면 공존할 뿐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생각을 조금 달리 해보면 중첩은 상태를 반영하고 확률은 여러 상태에 대한 확률을 나타낸다고 이해합니다. 만약 이 같은 중첩 상태에서 관찰자 효과가 주체의 작용으로 반영되면 관찰자 효과가 변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찰자 효과가 어떤 내용이든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그 결과는 결정론적으로 예외 없이 일어납니다. 관찰자 효과가 여러 중첩 상태 중에서 하나의 상태에 인과적으로 대응하게 되고 원인의 작용에 대응된 상태가 확률 1로 결정론적으로 일어나게 된다고 이해합니다. 중첩 상태에서 관찰자 효과가 객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그 원인에 상응하는 변화가 일어날 확률이 양자역학적으로 어떠하든 그 변화 자체는 결정론적으로 확률이 1이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리가 덜 된 내용이 많아 약간 혼란스럽기도 한데 부족한 내용은 시간을 두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주 변화의 근본 원리를 살펴보고 1차 생성물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